작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칩. 수많은 인기 게임 속에 등장한 이름, NVDA. 이 회사는 반도체 산업의 거인이며 그래픽칩과 그래픽카드를 개발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NVDA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범증 채널에서는 AI 기술의 흐름을 선도하며 동시에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을 시작한 NVDA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협력이 베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기대됩니다. 첼몬 ERP 산업의 거인 오두도 혁신적인 AI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월간 탐매 보고서를 생성하거나 최고의 영업 직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즉시 필터링하고 그래프를 만들어주며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달 매출을 예측하고 외국 고객의 메시지나 이메일도 실시간으로 번역합니다. 가장 혁신적인 기능은 송장 처리입니다. 이미지나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자동으로 읽고 공급업체 이름과 제품별 세부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수동 데이터 입력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직접 잠재적 파트너와 만나고 싶다면 1월 22일 마리엇 호텔에서 열리는 오두 비즈니스 쇼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제 들어가 봅시다. 1990년대 초 실리콘밸리의 황금기. 개인용 컴퓨터가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기능은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문서 작성과 스프레드시트 작업에 국한되었습니다. 당시 컴퓨터 모니터는 단순한 2D 주의화이었으며 3D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꿈은 비싼 워크스테이션에서만 가능한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3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만나 뜻을 모았습니다. 바로 젠선 호앙, 크리스 마라초스키, 커티스 프림입니다. 젠선 호앙은 대만계 미국인으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전자공학 지식과 실무 경험에서 오는 겸손함을 갖춘 인물입니다. 15세 때 그는 포틀랜드 데니스에서 설거지와 테이블 정리를 하며 근면함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는 설거지와 테이블 정리에서 최고였고 한 번에 커피를 가장 많이 나를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크리스 마라초스키와 커티스 프림은 당시 기술의 상징이던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출신의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선에서는 기술적 제약을 느꼈고 PC가 단순 업무용을 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데이터의 아이디어는 좁은 차고에서가 아니라 세노세 데니스 한 구석에서 탄생했습니다. 1993년 세 사람은 수시간씩 커피를 마시며 토론했습니다. 젠슨은 여기서만 마음껏 앉아 커피를 즐길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긁힌 테이블 위 24시간 영업하는 식당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특수 목적의 그래픽칩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들은 3D 그래픽의 시대가 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CPU는 순차적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어 수백만 픽셀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CPU와 협력하는 전용 그래픽칩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큰 도박이었지만 당시 PC 3D 게임 시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4월 NVDA가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4만 달러, 사무실은 캘리포니아 써니베일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초기 프로젝트 파일 이름은 NV, 넥스트 버전이었는데 젠선은 라틴어 인비디아, 즉 질투를 회사 이름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경쟁자가 NVDA의 그래픽 성능을 부러워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NVDA 로고의 녹색 눈은 지금까지 브랜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NVDA 투주가 그래프를 보면 수직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장 과정은 MU팀 경기처럼 수많은 위기와 결단으로 점철된 곡선 그래프였습니다. 1900년 NVDA는 NV워드라는 멀티미디어 칩을 출시했습니다. 목표는 3D 그래픽, 사운드 처리, 게임 컨트롤까지 모두 가능한 올인원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3D 그래픽에서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폴리곤을 이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삼각형과 사각형 구조 논쟁이 있었습니다. NV1은 사각형 구조를 선택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X를 출시하며 삼각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NV1은 세계 표준과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은 NVDA 칩 전용 코드를 작성하기를 원치 않았고 NV1은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판매량은 거의 제로였고 NVDA의 자금은 고갈되어 설립 2년 만에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MV1 실패 이후 NVDA는 세가의 드림캐스트용 MV2 칩 계약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MV2 개발 과정에서 사각형 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면 실패한 칩을 납품해야 했고 계약을 포기하면 회사는 파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젠슨은 세 가지 선택을 고려했습니다.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며 불량 제품을 납품하고 돈을 받는다. 계약을 포기하고 회사 파산을 감수한다. 이게 미국 CEO를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금을 전액받으며 기술을 재설계한다. 젠슨은 세 번째, 즉 직설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가 측에 NVDA 아키텍처가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알리고 그럼에도 계약금을 전액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매우 과감한 요구였지만 당시 세가 미국 CEO 이리 마지리는 NVDA 팀의 능력을 믿고 $500만 투자했습니다. 이 투자는 NVDA를 6개월간 살렸고 젠슨은 사각형 구조를 버리고 다이렉트X 표준 삼각형 구조로 NV2를 재설계했습니다. 1997년 NVDA는 리바 배기법 탈칩을 출시하며 다이렉트X 표준 준수와 빠른 삼각형 처리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경쟁사였던 3DFX, 부도보다 속도면에서 우위에 있었고 출시 4개월 만에 100만 개의 칩을 판매하며 NVDA는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1999년 NVDA는 GeForce 256을 출시하며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CPU는 여전히 연산과 논리 처리에 집중하고 GPU가 그래픽 처리를 전담하게 되어 PC 구조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GPU는 단순한 게임용이 아니라 영상 처리와 과학적 계산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2006년 엔비디아는 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를 출시했습니다. 개발자는 친숙한 C, C++ 언어를 사용해 GPU에서 과학 계산과 병렬 연산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게임 그래픽이 아닌 기후 시뮬레이션, 유전학, AI 학습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 플랫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생산 비용 증가, 마진 감소, 주식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있었지만 젠슨은 플랫폼 구축을 우선하고 응용은 뒤따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2012년 두 대학원생 엘렉스와 일리아, 후에 오픈AI 공동 창립자는 엔비디아 GTX 580 GPU 2개를 사용해 LXNet이라는 이미지 인식 인공신경망을 학습시켰습니다. LXNet은 이전 알고리즘보다 훨씬 낮은 오류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연구자들은 AI 학습에는 GPU가 필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CUDA의 전략적 도박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GPT-4는 ED 막대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며 엔비디아 H100 GPU는 전 세계 기업과 연구기관이 가장 찾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가격은 $25,000에서 $40,000, 일부 암시장에서는 더 높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첸처와 P200 GPU를 발표했습니다. P200은 H100 대비 2.6배 복잡한 트랜지스터 구조, AI 전용 연산 속도 30배 이상 향상, 전력 효율 25배 개선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AI 모델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서버레인 AI, 즉 국가가 자국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AI 서버레인을 통해 문화, 사회지능, 역사 데이터를 보호하고 국가 독립성과 데이터 보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략은 베트남, 일본, 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NVDA의 성공은 기술뿐 아니라 독특한 기업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평면 조직 구조. 대부분 대기업 CEO는 5트 10명의 부사장만 직속 보고를 받지만 젠센은 60명의 엔지니어가 직접 보고합니다.
중간 관리자와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정보가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둘째, 정직과 지성. 실수 인정은 약점이 아닌 존중받는 가치입니다. 프로젝트가 비효율적이라면 즉시 중단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덕분에 NVDA는 게임에서 AI, 암호화폐, 메타버스까지 신속히 사업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30일 후 파산 철학. 연초 회의에서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잠재적 위협을 나열하여 직원들에게 긴장과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문화가 기반이 되어 NVDA는 엄니버스, 피지컬 AI, GR00T 로봇 플랫폼, 바이오 니모, 약물 개발 시뮬레이션 등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게 됩니다. NVDA는 엄니버스를 통해 산업용 가상 환경을 구현합니다. 엄니버스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공장을 디지털화하며 BMW,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생산 공정을 안전하게 테스트하고 로봇을 훈련하며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피지컬 AI와 GR00T 프로젝트를 통해 NVDA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움직이고 조작하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R00T 플랫폼은 로봇에게 균형 유지, 이동, 물체 조작 등 인간과 유사한 능력을 가르치며 가상 환경에서 수백만 번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이오 니모 플랫폼은 기존 방식으로 수십 년 걸리던 단백질 구조 분석과 신약 개발을 수개월로 단축시킵니다. 이를 통해 암, 희귀 질환 등 난치병 치료제 개발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집니다.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도 NVDA의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2003년 12월 젠센 호황은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는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하노이 구시가지에서 현지인과 함께 포와 맥주를 즐기며 소탈함을 보여주었고 베트남이 NVDA의 두 번째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베트남의 젊고 유능한 엔지니어 인력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부의 높은 결단력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자적으로 FPT와의 협력을 통해 2억 달러 규모의 AI 팹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시설에는 엔비디아 H100과 H200 GPU가 도입되었고 FPT는 클라우드 파트너로 지정되어 베트남 기업, 스타트업, 대학이 직접 AI 연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AI 주권 확보와 국가적 디지털 역량 강화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NVDA는 윈브레인을 인수했습니다. 윈브레인은 윈그룹의 지분 49.74%를 보유하며 AI 기반 의료 솔루션 닥터 에이스를 개발해 폐, 간, 암 진단을 수행하고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NVDA의 인수는 기술력과 인재를 인정받았다는 증거이며 베트남 내 AI 의료 연구 허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NVDA는 또한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 수준의 반도체 및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공대, 호치민 공립대, UIT, RMIT 등과 협력하여 NVIDIA의 커리큘럼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엔지니어가 글로벌 AI 시장에 즉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NVDA의 기업 문화와 철학 또한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면 조직 구조와 공개 회의, 정직과 지성, 31호 파산 사고방식은 직원들이 항상 혁신적 사고와 위기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NVDA는 게임 산업에서 시작해 AI, 메타버스, 산업용 시뮬레이션, 로봇, 생명과학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NVDA는 AI 산업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서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산업협력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디지털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AI 인프라 구축과 교육 협력, 빈브레인 인수는 NVDA가 단순 기술 기업이 아닌 국가 전략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범증 채널에서 확인한 NVDA의 여정은 기술과 전략, 기업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혁신 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에 오류나 정정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페이스합니다.